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젠더 혁신이 스포츠 산업에 가져온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젠더 혁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젠더 혁신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별 특성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모두 의미합니다. 이러한 젠더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젠더 혁신은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학 분야의 성차의학 연구 결과는 여러 의료 서비스에 적용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젠더 혁신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혁신은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기술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시장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젠더 혁신이 이뤄낸 스포츠 산업 신시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첫 번째로 나이키의 스포츠 히잡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문화권 여성들이 베일을 착용한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들의 신체 노출을 지향하는 종교적 이유로 히잡부터 부르카까지 다양한 종류의 베일을 착용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착용이 의무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베일을 착용한 여성들은 스포츠 참여에 있어 어떤 불편함을 겪을까요? 실제로 특정 스포츠 종목에서는 베일 착용이 유니폼 규정 위반과 부상 위험 등의 이유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또한 스포츠를 하는 도중에 신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아예 스포츠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요. 한편 베일을 착용한 채 운동을 하는 경우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나이키 소속 펜싱 선수인 무하마드는 부정 출발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에서 부정 출발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땀으로 젖어 뻣뻣해진 히잡으로 인해 실제로 심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착용 후 남은 여분의 천은 속옷 속에 넣어 고정한 뒤 운동해야 하는 불편함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선 펜싱 선수뿐 아니라 히잡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많은 선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아랍에미리트의 역도 선수인 암나알 하다드는 히잡이 운동 집중력을 저하시켜 불편하다고 나이키 본사에 호소했습니다. 이후 나이키는 1년 넘게 히잡 착용과 관련된 가용성 및 성능 문제에 대해 여성 스포츠 선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다양한 종목의 운동선수들에게 의류를 테스트했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 끝에 만들어진 새로운 스포츠 히잡은 운동선수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얼굴형과 크기에 따라 고를 수 있어 운동 도중에 회전과 빠른 움직임에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켰고 마찰과 자극 역시 최소화되었습니다. 또한 히잡의 전체 면적을 줄임으로써 착용 후 남은 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선수들은 운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키는 이슬람 문화권에서의 여성의 젠더를 고려해 스포츠 히잡을 출시했고 이로써 많은 여성 운동선수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일본 기동안 125% 이상 인기가 상승했고 매우 유명한 패션 플랫폼인 더 리스트에서 발표한 분기별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제품에서 7위를 차지하는 등 스포츠 신시장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전거와 젠더 혁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자전거는 1839년 영국에서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를 위해 매우 큰 앞바퀴에 페달을 단 형태의 자전거로 변화했고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이후 1870년대에 크기가 비슷한 두 개의 바퀴가 있고 체인으로 뒷바퀴를 굴리는 요즘 형태의 자전거가 등장했고 여성들은 1880년대가 되어서야 자전거를 더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로드바이크는 빠른 속도로 포장도로를 달릴 때 타는 자전거입니다. 60년대의 자전거 경기가 점차 장거리 로드레이스로 발전하면서 로드바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타야 하기에 승모근 부위의 근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여성들은 자전거를 탈 때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요? 과거에는 치마를 입어야만 했었는데 이는 큰 바퀴를 지닌 자전거를 타는 데에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과 다른 신체 구조는 남성 신체에 맞춰진 자전거를 타야 하는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젠더 혁신은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함께 알아봅시다. 사회적 성인 젠더 관점에서 자전거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1800년대 후반, 자전거는 앞바퀴가 매우 컸습니다. 이용자는 높은 바퀴 위에 올라타야 했기에 안전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또한 바지를 입을 수 없었던 여성들은 자전거를 탈 때 긴 치마가 매우 걸리적거렸고 더 위험했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바퀴가 작고 쿠션감이 있는 자전거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긴 치마를 입어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 디자인이 등장했고 여성들도 반장에 오르내리기 쉽고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자전거인 세이프티가 탄생했습니다. 또한 1888년 공기 타이어가 발명되면서 자전거는 안전하게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890년부터 여성들도 앞다투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남녀 모두가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전거 역사의 큰 변화는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여성들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로드바이크가 등장하면서 자전거 산업이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기존 남성들에게 맞춰진 로드바이크를 타던 여성 사이클리스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트랙이라는 자전거 회사에서는 2000년 초 여성 전용 디자인을 고안해냈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매우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상체 발달 근력이 약하고 같은 키의 남성에 비해 발의 길이가 짧습니다. 따라서 상체를 숙인 채 타야 하는 로드바이크에 있어서 더욱 불편했었지요. 이를 고려하여 여성용 자전거는 앞부분이 짧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용 자전거에는 좁은 어깨를 고려한 짧은 핸드바, 넓은 좌골뼈를 고려한 넓고 짧은 안장, 작은 손을 고려한 좁은 폭의 레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자전거 산업은 한 번 더 발전하였고 많은 여성 사이클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키 부츠 역시 자전거처럼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스포츠 산업에 큰 도약을 이뤄냈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스키도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스포츠였습니다. 따라서 여성 스키라이더가 등장했더라도 남성용 부츠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1900년대 후반 여성용 스키 부츠를 고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서야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욕구를 반영한 스키 부츠가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별 특성이 반영되었을까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꿈치와 발목이 가늘고 약합니다. 또한 여성의 종아리는 비교적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에게 맞춰진 스키 부츠는 여성 발 구조와 맞지 않아서 들뜨고 이는 스키를 탈 때 컨트롤 능력을 저하시켜 멍들거나 부상을 입기 십상이었습니다. 이후 탄생한 여성용 스키 부츠는 전반적으로 해부학적 특징이 반영되었고 종아리 높이 조절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모 소재와 쿠션감을 더하여 통증을 줄이고 보온을 높이는 스키 부츠가 등장했습니다. 젠더 혁신을 통한 자전거와 스키 부츠는 스포츠 산업의 급속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여성용 로드바이크가 등장한 뒤 2010년부터 14년까지 자전거 시장은 60%나 성장하였고 스키 부츠의 경우 다른 여성 특화적 스키 장비와 함께 스키 산업의 28%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아져 당연히 여성들의 참여율이 증가하여 다른 영역의 스포츠 용품 판매율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지만 결국 더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탄생한 셈이지요. 따라서 남성 평균 신체에서 벗어난 남성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소비자들을 유입했을 뿐 아니라 일부 남성 소비자들도 증가하여 기업의 이익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젠더 혁신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은 결국 남녀 모두를 위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보약적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젠더 혁신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